네, 어벤져 전략회의 3월 30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3월 말에 이렇게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도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눈과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단 안동 이쪽 의성 산불과 또 경남 산청 이쪽 산불이 대부분 진화가 돼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습니다만은 불이란 게 항상 이 불씨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잔불까지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자연 앞에 참 고개를 숙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화도 보니까 결국 사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의성 산불의 경우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안 뿌려지니까 그걸 라이터로 해서 켜서 이 나뭇가지를 좀 떼내려고 하다가 그게 아마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피해를 옮긴다는 거, 이건 아마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작은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중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이 산불 진화 헬기가 꽤 부족하고 해서 크게 지금 이번에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해 연말에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비 문제도 그렇고. 근데 결국 정치권이 이거를 그냥 넘겨버리는 바람에 이번에 또다시 정말 이런 피해가 커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국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면 크게 화가 안 날 때 에이 뭐 그 정도 뭐 괜찮겠지 설마 뭐 이런 것들이 참 큰 피해를 옮긴다는 거 정말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에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섰어요. 여론조사 하나 오늘 새롭게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노컷 뉴스가 KSOI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꽤 관심 있게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감독님 이거 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꽤 크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는 3.1%포인트가 올라간 반면에 국민의힘은 3.5%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바뀐 9.4%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20대 지지율이 민주당이 꽤 올라간 것 같습니다. 41.2%를 얻어서 지지율이 꽤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 갤럽 조사도 그렇고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꽤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조사가요. 28일, 29일. 네. 예, 28, 29 이틀 한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26일 날 이재명 그 선거 오후 3시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온전히 반영된 뭐 최초의 조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그 이재명 무죄 여파를 타고 좀 오르고 국민의힘이 좀 빠지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재명 무죄 판결에 따른 여파로서 뭐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이 그럼 또 언제 어떻게 이 흐름이 지속돼서 저 지지율 격차가 더 확대될지 뭐 할지 이제 앞으로의 또 추세가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 파기 자판 뭔 저는 무슨 자판기로 파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런 용어 뭐 처음 들었는데 오늘 그 이데일리의 기자가요 그 대법원 그 무슨 연감을 찾아가지고 다 찾아봤더라고요. 네. 다 찾아봤는데 이재명 사건처럼요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네. 대법원 가갖고 파기 자판된 사례가 몇 건이냐면요 0건이랍니다. 네. 네, 0건. 그 아마 송 변호사님도 잘 아실 테니까 이 파기자판이라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거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형까지 대법원이 직접 결정해서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는요 네. 대단히 현실적이지가 않죠.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파기 자판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대법원이
대법원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정말로 파기 재판을 실제로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즉 당선 무효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양형을 대법원이 한다. 그것은 더더구나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현실적이지가 않고, 다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대법원이 굉장히 633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의지는 매우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이번 주 목요일 4월 3일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네. 그 사건이 1심에서는 홍남표 시장이 무죄,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이 반전된 케이스 같은 그렇네요. 겁니다. 네. 1심과 2심이 무죄와 집행유예로 결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요. 작년 12월 18일에 2심 선고를 하고 네. 1월 3일에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2월 28일엔가 대법원에서 주심 대법관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약 한 달간의 심리를 해서 4월 3일에 대법원이 선고를 하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온 다음에는 633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석 달 내에 판결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를 해서 그 다음날 대법원에서 바로 사건 번호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대법원 심리 자체는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판결도 빠르게 내리긴 할 것이다. 다만 결론이 파기라면은 파기 재판은 아니고 파기 환송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조사에서 꽤 의미 있는 수치가 이 차기 대선 주자들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역시 이재명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49.9%,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꽤 올랐습니다. 반면에 여권의 주자들은 다 좀 내렸습니다. 김문수 지사도 많이 내렸고요. 오세훈 시장도 또 내렸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조금 내렸어요. 자, 근데 유일하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게 6.3%에서 저기 보시면 8.8% 정도, 이제 한동훈 대표만 유일하게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재명 대표를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이 절반 정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뭐 사실은 이제 10% 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뭐 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자면 왜 그러면 이 여권의 다른 주자들은 다 내렸는데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만 올랐을까? 그거 이제 지난주 금요일, 엊그저께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장관 내렸고, 오세훈 내렸고, 홍준표 제자리인데 한동훈만 좀 오르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화수목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무죄 판결이 한 40% 정도 반영된 조사다, 이런 평가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28, 29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이재명 무죄 판결 결과가 온전히 다 반영된 그런 조사 결과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갤럽 거랑 이거랑 종합을 해보면요, 이제 그 여권 그 지지 성향 유권자들이 이재명의 그 조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제 뭐 사법 리스크 100%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니지만 네. 뭐 거의 대부분 벗었고, 그리고 파기 재판, 이게 영건이기 때문에 2심 무죄에서 대법원 파기 재판 유죄 확정으로 이재명이 조기 대선 출마 못하는 그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조기 대선 출마 정도는 이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이재명하고 맞짱 떠서 그나마 해볼 만한 후보가 누구겠는가? 네. 그쪽으로 이제 여권 지지자들의 문제 의식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증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기 보시면 결국 이제 뭐 아직 지금 뭐 이제 다른 후보들은 뭐 다 비슷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보자면 역시 이제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인식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신지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갤럽 조사,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화수목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수요일 오후 조사분부터는 이재명 무죄 판결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일정 부분 반영이 됐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축소된 것이 보였죠. 그렇죠. 22대 13 한 자릿수까지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주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성적인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한 주만 보고 말 건 아니고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그런 것은 하나의 신호로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12.9 대 8.8 김문수 지사하고 오늘 그게 시- CBS 장관하고? KSY 조사죠. 네네. 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가요, 이 산불 관련된 지역을 방문해서 조용히 비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산불 관련된 가서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꽤 아마 그쪽 이 영남 분들이 많이 또 격려도 해주시고 네.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감독님 그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한동훈 대표가 이 산불 관련된 곳에 가서 여기가 저기 고은사일 거예요. 고은사죠. 네, 가서 이제 우재준 의원이 이제 대구에 있는 우재준 의원이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가서 조용히 그 관련 분들을 좀 격려하고 또 이렇게 활동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복구 문제예요. 네. 복구 문제인데 사실 이번 기회에 이게 부각된 게 뭐냐면 사실 지난해 그 예산안 통과될 때 예비비를 네. 국민의 민주당이 절반을 삭감을 했지 4조 않습니까? 8천억에서 그렇죠. 정확하게 반 토막 내서 2조 4천억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이 산불 관련된 이제 헬기 예산 이걸 늘렸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경찰 특활비 뭐 이런 거 다 자르면서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예산을 늘리면 이제 정부가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액 근데 때는. 네. 전부 다 삭감한 것만 통과시키면서 결국 산불 예산이 하나도 통과가 안 그게 됐습니다. 그렇죠. 증액이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만의 이제 일방 강행 처리를 하다 보니까 증액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됐고 네. 그 상태에서 예비비는 반토막 나고 그 산불 예방 헬기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번에 산불 사태가 터진 거죠. 네. 그 감독님 한동훈 대표가 그 페이스북 글 올린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동훈 대표가 이미 이 예비비 삭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 한동훈 대표가 이 재대책 이 삭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속면에서 알겠지만 예비비로 있으면 빨리 집행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비비로 이미 책정이 돼 있으면 국무회의 빨리, 요구하면 빨리 그렇죠. 집행할 수가 있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최소한 2, 3개월이 걸려요. 지금 저분들한테 정말 급한 거는 얼마나 빠르게 지원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비비가 4조 원이라고 그러지만 아주 고정적인 비용이 많습니다. 실제 쓸 수 있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지금 이번 현실에서 보면 이제 추경을 뭐 정부가 10조 원 정도 하자고 했는데 이거 10조 원 하더라도요. 이거 지원되려면 2-3달 넘게 걸려요. 그렇죠. 당장 지금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물론 추경이라도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듯한 그런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모렴치한 것이죠. 호암무치한 것이고 이 예비비 얘기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요 며칠간 좀 들으셨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예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올해 예산에서 2조 4천억 원 잡혀 있는 것도 그중에 1조 6천억 원은 예비비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거는 무슨 재난 대응이나 이런 데로 함부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제 일반 예비비는 8천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이 4조 8천억 원의 그 예비비를 2조 4천억 원으로 삭감을 하면서 뭐 역대 예비비를 뭐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없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좀 팩트에서 많이 벗어나는 얘기예요. 제가 통계를 확인해 봤더니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러니까 18, 19, 20, 21, 22, 5년간 그 추경은 빼고요. 네. 본 예산에서 잡았던 예비비들만 평균을 내보니까 4.38조예요. 4.38조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21년, 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예비비가 많이 늘어난 측면도 그렇죠.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에
예비비를 얼마를 지출 결의를 했나 봤더니 2조 7,230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조 4천억 원으로 반토막을 내놓으면요. 우리 경제가 그만큼 그동안에 성장을 했고 물가도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턱없이 부족한 비용을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참 이게요. 기후 변화라든지 돌발적인 그렇죠. 사고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국회가 해줘야 될 수 있는 네. 부분인데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가서 뭐 세금 냈으니까 뭐 지원해야죠. 예. 뭐 이렇게 하질 않나. 또 가서 또 이건 순소리입니다. 왜? 네. 근데 저 김병주 의원이요. 네. 그 숨소리였대요. 스읍이었대요. 스읍. 순소리였다고 참 기가 막힙니다. 누구는 또 산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래갖고 그 신묘한 기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숨 쉬면서 욕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네. 네.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날 가서 한 발언들을 보면 그 정말 이 전 딴 걸 떠나서 이 이재민들께서 막 이제 빨리 불 끄러 가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뭐 정치적으로 하는 건 놔두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면 야, 정말 참 사람이 어떻게 본성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참 그것도 계속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박찬대가 오늘은요.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4월 1일까지 내일 모레죠. 40여 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또 오늘 특별히 기자회견했습니다. 초선들이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뭐 줄탄핵, 총탄핵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솔직히 지금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4월 1일까지로 날짜를 정했는지 이 문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요. 오늘 이재명이요. 자신의 사건 관련돼서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하면서 올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 한 장이요. 상황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왜곡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문재인에 대한 지금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